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예고했던 대로 이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부양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뭐 한국 가정에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잘 키워서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성적도 우수하고 무슨 뭐 학생회장도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뭐 이런 집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한테 그 뭐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뭐, 난 그냥 밥만 해줬슈? 뭐, 그러면서 그냥 가잖아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지가 알아서 다 했어요. 뭐, 대부분 이래요. 네. 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참 너무나 부럽죠. 그런 분들.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다 그런 분들이냐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요. 다만, 말씀들을 안 하시겠죠. 그런 집안들은. 왜? 아픔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겉으로 아이들도 드러나지가 고생이고, 않아요. 예. 다 뭐 학생회장하고 다 성적 좋고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은 직장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기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을 뿐이지 그렇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 정말 사회에 부적응하고 부모님도 속 썩고 커서도 사회생활을 못하고 또 집에 부모님과 의탁해야 되고 또 어느 한 곳이 아프기도 하고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심신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집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하니까 그럴 경우 과연 그런 부모님들을 어떻게 정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우리가 네. 답은 드릴 수가 없죠. 근데 미국 생활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많이는 알아보셨겠지만 이렇게 꺼내놓고 얘기하기도 정말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태바님이 좀 알아보신 거 있으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커네티컷의 박 사장님도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 나눠주세요. 네. 실제로 이렇게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으면 성인이 돼서도 계속 이렇게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살고 있는 그 거주지에 있는 시나 뭐 이런 가까운 데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애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장애 판정을 갖고 있는 그 확인된 그 서류를 가지고 직접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장애를 직접 받은 건 아닌데 그 성격상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왜 사회 활동을 전혀 안 하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그런 폐쇄 은둔족이라고도 합니다. 장애 그죠. 판정은 아니지만 네.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충분히. 네. 그런 여러 경우가 가지 인제 이유로. 예, 여러 가지 네, 그런 이유로. 경우가 인제 힘든 거예요. 인제 예. 실제로 장애 판정이 받았으면 도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 도움이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에서 인제 뭐 하루 종일 컴퓨터 안에만 앉아서 있고 운동도 안 하고 밤새도록 이제 컴퓨터하고 낮에는 또 자고 이게 생활이 굉장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또 직장도 안 다니고. 근데 이럴 경우에는 나이 든 부모도 계속 보살펴 줘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가 않고. 옛날같이 네. 그런 거를 막 윽박질러서 이놈의 자식아 자격증이라도 따라 뭐래도 해야지 의지가 없냐 뭐 이렇게 잔소리 하다가 더 삐뚤어질 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쵸. 특히 미국에서는 또 새로운 세대 애들이잖아요. 애들이 옛날도 아니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또 하질 그런 못해요. 거를 못하다 그냥 그걸 키울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녀가 은둔형 외톨이면 부모도 은둔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인제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은둔형 외톨이라고? 뭐 이게 들어보진 않았지만 감이 와요. 네. 집돌이 그냥 집순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좀 달라요 또. 이거 전문 용어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이걸 바로 은둔형 외톨이라는 전문 용어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일본어냐면 1990년대 일본의 경제 불황기가 시작되었을 때 20-30대 청년 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생겨난 사회 현상이었대요. 근데 이게 지금은 전 세계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아이들이 대부분 특히 이 온라인 SNS 맞아요. 게임 이런 게 많다 예.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게
어디 뭐 바다, 산 이런 데 가지 않고 꼭 방에만 처박혀서 여름엔 에어컨 팍 켜놓고 맞아요. 겨울엔 막 히터 엄청나게 켜놓고 네네. 그냥 그 게임만 계속 하잖아요. 나가라고 그래도 나가지도 않고. 네, 이런 감각이 그런 없으시는 애들이 거죠.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많아요. 어. 그래서 이 문제는 경쟁 사회가 만든 희생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면은 이런 뭐 부모님들이나 이런 가정일 경우 어떻게 해결 방안이 혹시 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사실 이게 해결 방안이라고 딱 나온 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개인이 책임질 수가 없고 이것은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왔느냐, 왜 나왔느냐, 뭐 이런 자료 이런 것들만 거의 많고요. 또 물론 있어요. 또 보니까 그 은둔형 외톨이 탈출법 이런 게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뭐 밥을 잘 먹어라, 뭐 잘 자고 뭐 운동도 해라, 컴퓨터를 이제 멀리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본인 스스로 이거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인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디다가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김 사장님 같은 경우 만약에 자신이 은둔형 외톨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들은 지금 미주에 사는 한인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 또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얘가 조금 인종이나 이게 한인이라서 뭔가 친구를 못 음. 사귀고 뭐 이러나 하면서 또 아직까지 이중국적이나 이런 거일 경우에는 또 한국의 어떤 사회 보장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커네티컷의 박 맞습니다. 사장님이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아니면 좋은 사례가 있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는 들었던 얘기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장애 판정을 받는다는 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한국에 잘 알아보시고 한국하고 컨택하셔야 될 거고, 제가 짧게 이 경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들 미국에서 있을 거냐 아니면 한국에 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양쪽 다 현지 답사를 꼭 하셔야 대답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해서도 답을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남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한번 좀 꼭 방문해서 현지 답사 하시라 권하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제가 또 찾은 정말 저희들이 지금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만 우리 미우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제기만 할 뿐이지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를 한번 얘기 나눠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용기 있게 저희들이 한번 꺼내본 것입니다. 나이듦 그 편견을 넘어서서. 편견을 넘어서서. 예, 그 책에 이런 게 하나 나와요. 로잘린 카터 대통령의 그 부인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계속 누군가를 돌보아 온 사람, 케어를 한 사람. 두 번째는 현재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사람, 현재. 나는 우리 뭐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어. 나는 지금 어머니가 몸져 누우셔서 돌보고 있어. 이런 사람. 세 번째 부류는 앞으로 누군가를 돌볼 사람. 지금은 아니지만, 아이고, 이제 뭐, 우리 남편이 나중에 몸져 누우면 내가 계속 결국은 간호해야지. 뭐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네. 나중에는. 병간호할 파트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부류는 앞으로 누군가 돌보아줄 네가 필요할 사람. 뭐 이렇게 4가지 부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람은 다 누군가를 돌보거나 케어를 하거나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케어의 문제, 누군가를 돌봐야 준다는 게 나는 그런 사람 우리 집안에 없어.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좀 아까 우리 주제에서 나왔다시피 성인이 되어서도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 자체도 결국 남의 일이 아니다. 그것도 크게 보면은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한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아까 태바님이 찾았다시피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뭐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찾아본 거
보면 이런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지나 친구를 찾아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밝히기. 우리 집에 다 큰 애가 이렇게, 응? 뭐 장애도 아닌데 뭐 장애 있는 사람 못지않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지금 있다. 이럴 때 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아이도 도움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네. 온라인을 찾아서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거. 누구 마음은 누가 안다고. 이런 가정들끼리 그 아픔을 제일 잘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라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점도 더 잘 인식하게 되고 해결점도 조금 더 잘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장애를 갖거나 지금 독립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한테 서비스, 뭐 오락, 어떤 교육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적인 단체 또는 전국적인 단체를 열심히 찾아보시라 이거죠. 아까 뭐 태반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가족, 친지, 의료진, 상담원, 카운셀링 있잖아요. 또 소셜 워커 네. 하고 뭐 카운셀러는 다르다고 합니다. 뭐 그렇지만 그런 분들한테 또 학교의 카운셀러도 있죠. 아직 학생이라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양한 그런 리소스죠.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커네틱 박사님 혹시 이번 주제하고는 좀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한국의 어떤 지원을 좀 받고 싶을 때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있잖아요. 예, 그것이 예. 어떻게 걸림돌 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오늘 주제하고는 또 연관이 조금은 있지만 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서. 그게 상관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한국에 가서 만약에 그런 뭐 베네핏을 받고자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교육기관을 다니게 할 경우는 학생 비자로 되고 하니까 그거는 별 문제 없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큰 제약이 돼요.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나중에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죠. 예.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이민을 왔을 때 자녀들이 한국에서 난 자녀도 있고 또 미국에서 난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8세가 되었을 때는 이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 필요한 절차를 받지 않으면 이중 국적자가 돼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 미국에서 뭐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든가 무슨 뭐 진학을 하게 한다든가 할 때, 그다음에 한국 방문할 때도 병역의 의무 같은 게 그냥 남아 있어가지고 갑자기 한국 방문했다가 뭐 병역을 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미주 동포들한테는 이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문제도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자, 오늘 351화 먹살경제 정말 이 즐거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아픔에 있는 많은 가정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부족한 감이 엄청나게 많지만 문제를 제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태바님,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잘 수고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